미라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소시지 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대구 대형마트 안. 그 목소리 하나가 제 세상을 멈춰 세웠어요. 고개를 돌리자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제 남편이었어요. 도윤 씨?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멋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미라야. 나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10년 전 떠나간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라예요. 올해 49살.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면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자 잔잔한 음악을 듣곤 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꼭 10년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분노했어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왜 한 통의 전화조차 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리움도 분노도 다 바닥나더라고요. 그저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남편은 배관 시공업을 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저는 보험 영업을 다니며 두 살배기 아들을 키웠어요. 밥상 위엔 늘 웃음이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팔공산 근처를 산책했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라야, 이번 공사일 잘못됐어. 돈이 밀렸는데 나 대신 보증을 서줬던 사람들까지 큰일 났어.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말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돼. 내일 새벽에 해결할게.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통장도 차도 모두 두고 말이에요. 남겨진 건 빚, 독촉, 전화뿐이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카페를 차렸어요. 밤마다 가게를 닫고 나면 문득문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도윤 씨,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그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예고도 없이 대구의 마트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미라야. 그는 제 앞에 서서 모자를 벗었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그건 분명 제게 약속했던 그 사람의 눈이었어요. 10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이제야 얼굴 보러 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라야.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살려고 도망쳤어. 어디든 숨어 일했어. 그리고 이제야 다 갚았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가 사라졌던 이유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때 마트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고개를 돌리니 경찰 제복을 입은 우리 아들 은호가 서 있었어요. 은호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 순간 우리 셋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했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카페로 찾아왔어요. 싱크대 밑에 물 새는 거 아직 그대로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어요. 그는 조용히 배관을 고치며 말했어요. 이제 대구에 정착하려고. 빚도 다 갚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켠이 따뜻하면서도 서늘했어요.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 그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 제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몰랐답니다. 그 비 오는 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남편이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그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퇴근길에 카페 문 앞에서 미라야, 커피 한 잔만 하며 웃는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말하지 못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아들 은호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경찰 제복에 묻은 먼지와 피곤한 눈빛이 하루하루 깊어졌죠.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으려던 제게 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사건 아세요? 10년 전에 사라진 여대생 사건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장기미제 사건이 다시 열렸어요. 당시 실종자 휴대전화가 재개통되면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전 사건이라는 말이 어쩐지 남편이 사라졌던 시기와 겹쳐 들렸거든요. 이번엔 꼭 잡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파고들 거예요. 은호의 눈빛은 강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쑤셨답니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새 일거리를 맡게 되었어요. 대구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 배관 교체 공사였죠. 요즘은 비도 자주 오고 일하기가 쉽지 않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손엔 여전히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문득 물었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제야 빚 다 갚았어. 10년 동안 쫓기면서 살았거든. 그래도 이제는 숨지 않고 일하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먹먹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살았어. 밤엔 공사장에서 자고, 낮엔 일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갚고 또 갚았지. 그의 손등엔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그 상처 하나하나가 그 세월이었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사건 현장을 다녀온 날,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이번 사건 이상해요. 왜? 10년 전 범행 장소 근처에 배관공 명단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최근 다시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혹시나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속 불안이 솟구쳤어요. 그런데 엄마,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강도윤이에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이름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같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때였어요. 문득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이 스쳤어요. 남편이 떠나던 새벽,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빗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내일 새벽에 해결할게. 그 말이 이제야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일을 나갔어요. 오늘은 외곽 현장이라 좀 늦을 거야. 그가 우비를 걸치며 말했어요. 하늘은 이미 비를 머금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 시각, 은호도 장기미제 사건 현장 근처로 출동 중이었어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며 급히 움직였죠. 비가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전혀 몰랐답니다. 서로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천둥이 치고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덮였어요. 저는 집에서 비 내리는 창문을 보며 괜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도윤 씨, 오늘 일 잘 마쳤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호 엄마, 나 오늘 좀 늦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 있어요. 그 문자 한 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 둘이 지금 같은 곳에 있다는 걸요. 비가 더 거세졌어요. 그 시각, 대구 외곽 오피스텔 배관실 앞, 어두운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도윤 씨였어요. 그는 배관을 점검하려다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를 봤어요. 누구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그건 은호의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아들이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그의 눈앞에 남았어요. 10년 전 사업이 무너지고 도망치던 그날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뛰어들었어요. 그만해. 거기서 움직이지 마. 범인이 뒤돌아봤고 순간 도윤 씨가 손에 든 스패너를 던졌어요. 금속이 벽을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죠. 그 틈을 타 은호가 범인을 제압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비 오는 복도에서 마주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이젠 도망 안 간다. 이번엔 끝까지 같이 있자. 그 한마디에 비보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뉴스 자막에는 이렇게 떠 있었어요. 10년 전 미제 사건, 대구 경찰에 의해 해결. 기사는 이렇게 덧붙였죠. 한 민간인의 용감한 협조로 범인을 체포. 그 민간인이 바로 10년 전 사라졌던 제 남편이었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끝이 찾아왔어요. 비는 밤새 내렸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우산을 펴지 않았답니다.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는 골목 한복판. 은호는 젖은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숨을 고르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비 맞은 옷이 몸에 붙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은 건 서로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은호가 낮게 말했어요.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칠 일도 숨을 이유도 없어. 그가 손등으로 얼굴에 빗물을 훔쳤어요. 그 빗물이 눈물인지 그냥 비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대구는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어요. 하늘이 너무 파래서 그동안의 모든 비가 그 하늘을 닦아준 것 같았어요. 아들은 경찰청으로부터 표창 소식을 받았어요. 장기 미제 사건 검거 공로로 대통령 표창 후보에 올랐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도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오는구나. 그날 밤 저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은호야, 아버지도 같이 가자. 내가 초대해. 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꼭 같이 가야죠. 표창식 날 아침, 남편은 낡은 회색 자켓을 꺼내 입었어요. 손가락에 기름때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마저 감추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게 나야. 그의 말이 왠지 가슴에 박혔어요. 은호는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멋있어. 그 말에 아이처럼 웃더군요. 대구시청 대강당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강은호 형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은호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랐어요. 그리고 대통령 표창장을 받는 그 순간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낡은 자켓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바로 도윤 씨였어요. 그는 객석 맨 끝,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어요. 눈빛은 무대 위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죠. 은호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비 오는 밤, 저와 함께 범인을 잡은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객석으로 향했어요. 거기 앉은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떨렸어요. 그 한 문장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그 순간에 녹아내렸어요. 표창식이 끝나고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밤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의 젓가락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답니다. 은호야, 수고 많았다. 아버지도요. 그날 안 계셨으면 모르겠어요. 그 말에 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가족한테 도움이 된 것 같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며 가장 괴로웠던 건 너희 생각이었어. 빛보다 무서운 게 가족이었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돌아와 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젠 우리 셋이서 밥 먹어요. 도망 말고 일만 해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게. 그날 밤, 카페 창가에 앉아 저는 천천히 불빛을 바라봤어요. 비가 멈춘 유리창에 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10년 전 그날, 비를 피해 숨던 남자와 그를 기다리던 여자, 그리고 둘을 이어준 아들. 이제 그 셋이 다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제 저는 믿어요. 사람이란 도망쳐도 결국 돌아오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용서는 때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10년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